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종개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의 운양호 사건 때 일본의 군함이나 일본의 무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저렇게 개화돼 가지고 발전을 해서 엄청난 군함하고 그 다음에 기관총 막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활이나 이렇게 구구식 소총이라고 해서 심지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팡팡 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싸우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신현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종한테 세밀히 보고를 했어요.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력을 5만원씩 10만 정도 양성을 해야 되고, 우리도 국방을 튼튼히 하지. 그러면 일본한테 반드시 점령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놀래고, 민비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개화를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김옥균, 홍영식, 안경수, 김홍집, 서광보, 윤치호 등을 앞세워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고종은 서서히 해야 된다. 박규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 시작할 때 그냥 빨리 해버려야 된다. 급진적 이제 개혁파예요. 그래서 고종은 박규수 말을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혁을 하려면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외국의 모든 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은 1880년에 이렇게 민겸호, 민영익, 조영아, 민치상, 이재명, 김보영 등을 앞세워서 이제 개화를 하면서 76년에는 김기수를, 1880년에 김홍집, 1882년에 박정량, 조정년 52명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잘 쓰는가, 무기는 어떤가, 뭐 군사력은 어떤가 가서 다 점검해서 오라. 그래서 이제 일본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윤중하고 수영원, 육일준과 윤치호를 일본에 유학시켰어요. 어윤중의 수영원인 육일준 그리고 윤치호 보내고, 1881년에는 김용식의 38명을 청나라에 보내가지고 청나라가 개화를 했으면 어떻게 개발했는가, 무기는 어떻게 발달했는가 가서 싹 조사해 오라. 그래서 38명을 청나라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청나라 무기 기술자도 이제 데리고 왔죠. 이렇게. 그리고 1883년에 민영이, 그러니까 민비가 조카인데 가장 이제 신임 오는 사람이요. 민영이, 홍영식, 서강범을 이제 미국에 보내서 미국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그리고 개화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 배울 점 뭔가, 그것을 이제 배워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본 간 사람은 친일파, 청나라 간 사람은 김윤식 외에 그 사람은 저 청나라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민혁이, 홍영식, 소강법 이 사람들은 미국 갔다고 해서 미국파. 파가 셋으로 이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갔다 왔으면 뭐 그 발달한 것만 하고, 일본 갔다 왔으면 그 발달한 것만 하고, 청나라 발달했으면 발달한 것만 해서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일이지. 그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유 참. 그리고는 이제 별기군을 이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식 군대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군대, 이것을 별기군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군대를 조직을 해서 현대식으로 이제 이렇게 군사훈련을 시게 되겠다. 그래서 별기군을 조직했는데 이게 신식군대 양성하고 무기공장도 신설하고, 미국과 일본, 청나라를 다녀온 이들을 철도, 전기산업, 전차 산업 발달한 것과 무기가 군함 등을 이제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제 1880년에서 이제 1900년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저 영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증기 기관차가 발달해 갖고 배도 증기 기관차로 가고, 뭐 방직도 증기 기관차로 이제 다 찍어내고, 그리고 이제 1800년에는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서울에 이제 전기
철도가 생겼는데 철도는 일본보다 3년이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도 들었지.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넘어지는데 타고 가면 안 넘어져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시골 장터 가서 그동안 송진으로 해서 나무로 이제 불을 옮겼는데 성냥을 착 그시대 가지고 종이를 붙이면 탁 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성냥을 그어대니까 막 깜짝 놀라보는 거 사람들이. 참 그때는 참 희한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냥 갖고 놀랬지. 추분기 뭐 바늘을 딱 올리니까 막 노래하니까 호중이 깜짝 놀래보는 게 이놈 새끼들아 간 떨어질 뻔하죠. 그때 처음으로 간 떨어진다는 말이 이제 고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외국 가서 배워갖고 왔는데 문화가 야 전철이 다니지 전기 기차가 다니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불이 전기 불이 켜지지 성냥 켜지지 자전거를 가지 그냥 희한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희망이었어요. 거기서 배워서 다 갖고자. 근데 요즘에는 일본이 한국이 희망이래요. 뭔 말이냐면은 2000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IMF가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해고도 많이 당하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자 살자 IT를 배우자 그래서 IT를 가지고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바꿔줬잖아요. 갖고는 목숨 걸고 이렇게 IT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 갖고 우리는 착 전산화 됐잖아요. 그래서 전철도 타는데도 카드 넣으면 착 가서 몇 킬로 뭐 인천 가면은 얼마 그리고 뭐 수원 가면 얼마 탁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IT 뭐 그냥 주차 살자 전재산 할 게 뭔가 갖고는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경에서 차 홋카이도까지 가려면은 거치는 데마다 다 그 객차를 하고 뭐 검사를 하고 그러죠. 우리는 서울역에서 부산 딱 가면은 객찰구가 없잖아요. 딱 타면은 KTX 자리에 딱 타면은 그 객차론이 컴퓨터 가지고 쭉 가면서 그 빈자리만 딱 확인해. 빈자리에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 몇 번이냐고 당신 저 표 안 샀는데 왜 여기 탔느냐고 내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객찰구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차 안에서 이것만 갖고 가면은 다 나와버려 거기에. 근데 일본은 객찰구가 있어가지고 다 표를 찍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전자 이게 발달 못해서 손으로 갖고 다니면서 확인을 못해요. 여러분은 한번 동경에서 홋카이도까지 한번 전철을 타고서 갈 때마다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객찰구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은 호적 등본이나 등기부등 띄려면은 구청이나 시청에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버려. 다 찍어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등기부등 띄러 호적 등본 띄러 구청이나 시청에 가지를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호적 등본 띄려고 시골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공항에서도 그냥 금방금방 다 체크해가지고 10분 안에 그냥 통과되는데 여기는 뭐 3시간까지 걸린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뜯어고쳐 갖고 한국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미래는 한국이다. 지금 그런데요. 개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첨단 기술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스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세계를 주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등원해 갖고 지금은 뭐 후진국이 돼버렸잖아요. 로마도 그러잖아. 로마도 그냥 강국이고 그랬는데 계속 개혁을 하고 계속 고쳐나가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태만해 갖고 지금은 뭐 이태리가 뭐 후진국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6.25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돈 때문에 어려우는데 IT 기술 그러니까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그냥 목숨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니까 지금 세계 첨단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미국 가서 배워라, 천국 가서 배워라, 일본 가서 배워라 해서
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개화만이 신현이 개화니 살기다 그러는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된다. 그래서 개화라는 것을 알기는 아르는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뭉쳐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지금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